오늘은 영국의 군인 잭 처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 발발하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던 무기는 더 이상 칼이나 활이 아니었죠. 적군을 한 번에 사살할 수 있는 포부터 총기까지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 세례를 받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장검을 들고 싸우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아수라장인 전장에 장검과 장궁을 들고 활보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잭 처칠이죠. 칼 없이 출전하는 장교들은 모두 복장불량이라고 외치던 잭은 진짜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심지어 관악기인 백파이프까지 들고 다니며 불었으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그냥 죽었다면 오늘 이야기로 소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잭 처칠은 검과 활 그리고 백파이프를 들고 전장에 나서 활약을 했죠. 미치광이 잭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공적을 올렸길래 이런 별명이 생긴 것인지 잭의 삶과 전쟁 참여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잭 처칠은 190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실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잭의 가족은 아이가 태어나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죠. 잭은 아버지의 근무지에 따라서 홍콩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 살던 잭은 1917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고 1926년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죠. 젊은 나이에 수료 과정을 마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국의 사관학교는 교육 과정이 4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여담으로 잭 처칠은 이때부터 활과 백파이프를 잘 다뤘다고 합니다. 1924년에는 영화에도 출연했었죠. 다재다능하네요. 아무튼 사관학교를 졸업한 잭 처칠은 버마의 주둔한 맨체스터 연대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1936년 예비역 대위로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이후에는 군대와는 상관없는 신문사의 편집자 자리를 얻어 평범하게 생활했죠. 양궁 선수나 전문 백파이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죠. 영국군은 예비역 재소집을 결정했고 당시 육군 예비역 대위였던 잭은 다시 군대로 복귀하게 됩니다. 복귀한 잭은 프랑스로 파병된 맨체스터 연대에 합류하게 되죠. 당시 독일 정찰대는 프랑스의 레이피네트를 공격하는 중이었습니다. 잭의 군대는 매복한 상태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중에 독일 순찰대를 발견했죠. 잭은 자신이 독일군을 활로 저격하는 동시에 공격을 진행하자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이 의문을 제기할 틈도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죠. 잭의 화살촉은 정확히 독일군 병장에게 박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2차 세계대전 중 유일하게 활로 적을 사살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전쟁 초기에 활이 트럭에 의해 부서졌다고 처칠 본인이 직접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부풀려진 이야기인 것이죠. 어쨌든 이 시기는 잭 처칠의 특이한 정신력과 기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전장을 즐겼던 잭 처칠과는 달리 당시 연합국의 사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프랑스 침공은 성공적이었고 서부전선은 완전히 무너졌죠. 이에 프랑스가 항복을 하면서 영국 원정군은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잭도 이때 영국군을 따라 철수했죠. 철수한 뒤에는 보병이 아닌 특수부대 코만도에서 활동합니다. 1941년 전쟁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세계화가 되었고 12월에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까지 시작되었죠. 이 시기에 잭 처칠은 코만도 부대를 이끌고 노르웨이에 주둔한 독일군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때도 잭 처칠은 평범하게 싸우지 않았죠. 잭 처칠은 지휘관의 역할을 배정받고도 상륙함에 부대원들과 함께 탑승했고 함선에서 내리자마자 백파이프로 캐머런 남자들의 행진을 연주하며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말이죠. 연주가 끝난 이후에는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독일군에게 진격했습니다. 이 정도로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나를 좀 죽여달라는 것이었죠. 놀라운 것은 잭은 이번 작전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살아서 말이죠. 잭은 직접 수류탄을 투척해가며 해안포 진지들을 정리했고 해당 지역을 점령하는 것까지 성공시킵니다. 이 작전으로 잭은 무공십자 훈장을 수여받죠.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지만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상대편 부대의 지휘관이 악기를 연주하며 공격을 해오는데 죽지를 않으니 공포였을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 말이죠. 왜 미치광이 잭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도 전쟁은 여전히 추축국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죠. 유럽에서는 독일이 계속 선전을 이어나갔고 일본은 버마부터 싱가포르에 이르는 동남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연합국은 계속되는 손해와 후퇴의 나날을 보내야 했죠. 어렵게 일본이 마다가스카르 섬을 잡아먹는 것은 저지했지만 가잘라 전투에서 패배를 겪으며 날뛰는 일본과 독일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승기를 잡는 방법 외에는 없었죠.
다행히도 연합국은 엘 알라메인 전투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추축국은 이집트를 빼앗기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에 오르죠. 태평양의 일본군은 연합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고 결국은 중앙 태평양에서 쫓겨나기에 이릅니다. 이 시기 잭 처칠은 시칠리아 전선으로 향했죠. 이번에도 역시나 잭은 칼 한 자루와 활 그리고 백파이프를 가지고 함선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전투가 이어지던 중 독일군 관측소를 습격하라는 명령을 전달받은 잭은 자신을 엄호할 소총수 한 명만 데리고 관측소로 향해 42명의 포로를 잡아내죠. 이때는 이미 잭의 행적이 유명세를 타던 시기였습니다. 칼을 들고 코만도를 외치며 진격하는 잭의 모습은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시칠리아 전선이라는 점에서 예상하셨겠지만 잭이 활약한 시기는 연합군이 이탈리아 침공을 감행하기 얼마 전입니다.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미리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기 위해서 펼친 작전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침공으로 이탈리아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에 독일군은 로마를 점령함과 동시에 무솔리니를 빼내 괴뢰국을 설립하죠. 이탈리아 내부의 양상이 연합국의 이탈리아와 독일의 무솔리니 괴뢰국의 양상이 된 것입니다. 독일은 연합국의 북상과 상륙작전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폴리를 다시 빼앗기고 연합국의 추가 지원에 로마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이탈리아 전선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1944년 디데이라고 부르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행되었고 프랑스 안에 독일군은 패배하면서 파리도 해방되죠. 이때 잭 처칠은 독일군이 점령한 바라크 섬으로 공격을 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전투를 이어갔지만 끝내 철수를 결정했고 다음날 코만도 부대원 40여 명만 꾸려 다시 작전을 진행하죠. 두 번째 공격의 시작과 동시에 독일군의 박격포는 쉴 틈이 없이 움직였습니다. 계속되는 폭격 속에서도 잭은 백파이프로 지휘를 이어갔죠. 결국 잭 처칠은 수류탄 폭발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어 베를린의 작세나우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잭 처칠이 수용소에 갔다고 고분해질 사람은 아니죠. 잭은 악명이 높던 수용소에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탈출 시도 때는 전우들과 함께 작세나우젠을 빠져나왔지만 발트해로 걸어가던 도중에 체포당하고 말았죠. 이때 탈출을 시도했던 잭의 무리는 베를린에서 오스트리아로 옮겨졌습니다. 보통이라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겁을 먹기 마련이지만 잭은 오스트리아에서 두 번째 탈출 시도를 감행하죠. 수용소를 빠져나온 잭은 오스트리아부터 이탈리아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 미군에게 구출됩니다. 보통의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싸우는 게 지긋지긋했겠지만 잭 처칠은 일본군과 싸우겠다며 영국군에 다시 합류해 버마로 향하죠. 이때 잭이 일본군이랑 싸우고 싶었던 이유는 일본군이 칼을 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검으로 붙어보고 싶다며 회복할 틈도 없이 버마로 향했던 것이죠. 잭은 부푼 가슴을 안고 전장에 도착했지만 아쉽게도 잭이 인도에 도착했을 무렵 일본은 이미 두 발의 폭격을 맞고 항복을 했습니다. 모두가 전쟁이 끝났다고 좋아했지만 잭은 싸워보지 못한 아쉬움에 미국 놈들만 아니었으면 전쟁을 10년은 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개했죠.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잭은 팔레스타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독립 문제로 인근 지역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였죠. 이때 하다사 지역에서 주둔하던 잭은 호송대 차량을 발견하고 보호 제의를 했지만 호송대는 이를 거부합니다. 불안한 곳 현실이 되어 호송대는 아랍군의 공격을 받았고 잭은 아랍군으로부터 호송대를 지키기 위해 싸웠죠. 하지만 호송대 차량 2대가 폭발하면서 끔찍한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겪은 뒤 잭은 하다사 병원에 고립된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작업에 참여했죠. 이후 1959년 잭은 중령의 계급으로 20년 만에 다시 군을 떠나게 됩니다. 전역한 이후에는 죽기 전까지 특이한 취미를 즐기다가 1996년에 자신의 고향에서 눈을 감았죠. 미치광이라 불렸던 잭 처칠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